커트가 어려운 게, 저는 아까 손님이 제가 일하는데 손님 저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은 커트를 할 때 감각적으로 해요? 아니면 계산적으로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객님한테 말했어요. 고객님 느끼기에는 제가 감각적으로 해요? 아니면 계산적으로 해요? 하니까 저보고 감각적으로 한대요. 제가 커트를 하는 게 좀 한 10분에서 한 12분에 커트 형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느끼기에는 대충대충 하면서 감각으로 느끼나 봐요. 근데 실전에서는 안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옆 사이드, 앞머리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계산적으로 들어가줘야 거기가 빨리 시술을 할 수 있어요. 커트가 어려운 게, 나는 감각적으로 하느냐, 생각이 없이 커트를 하면은 중간에 가다 보면 멘붕이 오고 자기절로 좌절이 오고 막 그러는데, 계산하고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이직 원리를 조금 알면은 그 베이직 원리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많이 풀어나가면 커트가 좀 쉽지 않나 싶어요. 예전보다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막 커트를 많이 했거든요. 원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 하루는 이 사람을 자를 때는 만족해서 나갔어요. 근데 다음에 올 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감각적으로 하고 계산이 없어서 커트해서 그런 느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베이직의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금 계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커트에서는 점, 선, 면이 있어요. 점이란 말은 머리카락 한 올이에요. 이 한 올이 다른 한 올과 빗질을 만났을 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들이, 수많은 선들이 모여서 면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점에서 바로 면으로 가다 보니까 형태의 선이 두꺼운 데도 있고 가벼운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과 선이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우리가 커트 베이직 공부를 할 때 그냥 월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인크리스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빗질에도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온 베이스 빗질, 사이드 베이스 빗질, 오프 베이스 빗질, 이런 베이직 빗질도 안 되면은 그 커트의 깊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한 파마 말기 한 100날 정도 했어요. 파마 말기 100날 정도 하니까 나만의 파마 패턴이 있어요. 맨날 직각 패턴을 마는 것이 아니라, 직각 패턴은 원형 패턴, 백돌 패턴을 막 응용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 파마할 때는 짱이에요. 자기만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빗질이 좋아요. 세 번째는 텐션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내가 빗질했을 때 울지 않아요. 빗질을 딱 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그 텐션이 균일해져야 커트에서는 선이 비슷하게 깔끔하게 나요. 근데 그 텐션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뒤죽박죽이면은 어때요? 커트선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요런 코너가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각형의 형태가 나와서 그 아랫부분이 뚱뚱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 빗질이에요. 빗질이 안 된 상태에서 커트를 하면은 무조건 사각인 느낌이 나와서 아랫부분이 항상 무거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두상에서 요 점선 면을 가지고 두상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봤을 때, 뒷두상은 항상 라운드예요. 우리가 뒷두상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뒤에는 거의 피벗으로 이 뒤통수가 이렇게 만지면 약간 라운드 느낌이 나와요. 이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라운드라고 칭해요. 그리고 옆부분은 우리가 옆면을 이렇게 옆통수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좀 사각형의 형태가 좀 평평한 느낌이 나와요. 요 너프는. 즉, 우리가 모든 머리를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월랭스를 자르면 어때요? 일자 옆에서 자르는데 요 머리가, 앞에 머리가 조금 길지 않아요? 그 부분이 바로 옆머리가 사각이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0.1cm에서 0.5cm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라운드로 이렇게 굴렸으면 이 부분이 잘라지고, 이 부분으로 내가 일자로 잘랐으니까 이 부분이 평평하니까 앞에 부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 옆부분과 라운드 뒷부분은 누구나 다 잘라요. 문제는 요 탑이에요. 요 탑에 의해가지고 커트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차이가 나요. 즉, 요 탑의 머리가 어떤 사람들은 라운드 두상이 있어요, 없어요? 두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평평한 요 사각형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삼각형 두상도 있어요. 요 세 가지의 기본을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대칭 두상이 있어요.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죽어있어요. 과연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내가 윗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예요. 이 아랫부분은 각도와 사진을 보여주면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윗부분의 처리는 두상과 얼굴형의 쉐입을 내가 높게 당겨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낮게 줄 것인가의 차이에서 이 윗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뒷부분은 라운드, 옆부분은 사각형이고 윗부분은 사각형, 라운드, 삼각형 다 공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상을 샴푸를 할 때도 항상 머리 전체 두상을 만져보세요. 아, 여기는 죽어있고 여기는 튀어나왔구나. 그런 부분의 베이스부터 공부를 해줘야 좀 커트를 길이 조절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죽어있고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떤 커트 기법을 들어가줘요? 이 죽은 부분을 덜 짧게 하면은 더 죽은 부위를 더 짧게 하면은 머리가 볼륨이 살까요? 아니면 죽어져요? 볼륨이 죽어요. 머리카락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짧게 자르면 그 부분이 볼륨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짧게 자르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줘요. 근데 이 부분이 죽어있는 부분을 내가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길게 커트를 해줬어요. 그럼 이 부분이 살까요? 죽을까요? 산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원리를 하나 가지고 전체 두상을 다 대입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통수가 많이 죽어있구나. 그럼 이 부분을 하이 레이어를 쳐가지고 길이를 짧게 하면 어때요? 윗부분이 훅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죽어있는 대신 길이를 길게 커트를 하면 어때요? 이 부분이 산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아는데 공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죽은 사람들의 이 두상에 만지는 걸 모르고 푹푹 자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아닌 가볍다와 무겁다를 가지고 전체 커트를 시작해요. 그 커트의 그 원리는 모든 머리를 내가 위로 똑바로 올려서 커트를 했어요. 모든 머리를 이 페이스 라인 머리까지 내가 모든 머리를 위로 똑바로 올려서 커트를 했으면 이 과연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가볍게 떨어지니 그 안에 있는 선들이 아까 라운드, 사각형, 삼각형 그 선들이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둔탁하거나 가볍거나 무거운가의 차이가 확확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각도가 아닌 머리가 각도를 해서 잘라가지고 떨어졌을 때 이 선이 과연 어떻게 쌓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어떤 사람의 커트를 봤을 때도 우리가 다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가볍게 떨어져요. 가볍게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일자를 잘랐으면 어때요? 여기도 거의 일자에 가깝게 떨어져요. 그럼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선들 어때요? 다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 안에 있는 선들이.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머리를 내가 위로 들었어요? 아래로 들었어요? 위로 들었죠. 위로 들었으면은 가볍다. 크레스트 기준에서 내가 위로 똑바로 들었으면 가볍다. 그리고 크레스트 아래로 들었으면 어떻다? 무겁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가벼운 커트는 어떤 커트가 있어요? 유니폼 잉크리스. 그리고 무거운 커트는 어떤 커트가 있어요? 월랭스 그라데이션.
요 네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각도를 조절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크리스, 유니폼, 그리고 무겁다, 월랭스, 그리고 그라데이션. 월랭스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월랭스. 월랭스는 몇 가지 월랭스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세 가지, 우리가 자격증 배울 때 세 가지 월랭스라고 하는데, 월랭스는 총 5가지 월랭스가 있어요. 모든 머리를 앞에서 일자로 자르면 앞에서 월랭스가 되는 거고요.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해서 뒤에서 봤을 때 일자면은 뒤가 월랭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앞이가 짧고 뒤가 긴 머쉬룸 월랭스가 나오고, 뒤가 짧고 앞이가 긴 커트면은 전대가 월랭스는 거예요. 그리고 옆머리에서 모든 머리를 아까는 뒤로 잘랐으면 이번에는 옆머리에서 모든 머리를 일자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를 수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머리를 삼각형으로 옆으로 자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총 5가지 월랭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월랭스가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5가지 월랭스에서 내가 과연 어느 월랭스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자기 걸 만드시면 돼요. 자, 월랭스는 층이 있다 없다. 층이 없다. 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어때요? 0도, 1도에서 89도를 우리를 통상 그라데이션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1도에서 45도는 로우 그라, 45도에서 70도는 미디엄 그라, 그리고 70도에서 89도를 우리는 하이 그레이듀에이션이라고 말해요. 1도에서 45도 그라데이션은 어때요? 위가 길고 아래가 짧아요. 맞잖아요. 위가 길고 아래가 짧으면 통상 우리가 손가락 2개 정도로 봤을 때 위가 긴 길이가 한 손가락 2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래가 통상 이런 느낌이 나와요. 요 부분에 요 각이 2손가락의 경우에 그 높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미디움 그라. 미디움 그라는 어때요? 손가락 거의 하나예요. 손가락 하나. 그리고 하이 그레듀에이션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은 내가 월랭스와 그라데이션. 그럼 모든 커트에서는 우리는 무게선을 두어야 돼요? 아니면 두지 말아야 돼요? 모든 머리에는, 오늘 왜 해야 되지? 말이 안 나가. 모든 머리에는 무게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무게선이 있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월랭스와 그라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랫부분을 아가씨 커트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어때요? 로우 그라로 쳐서 아랫부분을 위가 길고 아래가 짧은 걸 훨씬 깊게 만들면 될 것이고, 내가 가볍게 가고 싶다. 그럼 미디움 그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위치가 크리스트 아랫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윗부분은 텍스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잖아요. 요 아랫부분은 항상 제 커트에서는, 제 5주 동안 교육에서는 항상 무게지역이다. 요 무게지역은 월랭스에서 그라데이션이다. 요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무겁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볍게 가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중간 정도 갖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해 가지고 커트를 하면 돼요. 어디 틀이 박힌 교육이 아니, 내가 손님이 여기가 무겁다? 그럼 거기서 엘리베이션에서 조금 더 들면 될 것이고, 아니 더 가볍게 하다면 더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그 높이와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래요. 요 3가지에서 무게선을 정해라. 자, 인크리스는 어때요? 레이어를 두면은 인크리스는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요. 서로 어때요? 반대예요.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요. 위가 짧고 아래가 길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트를 봤을 때 지하철역에서 보면 어때요? 아래가 길고 위가 짧으면 경사각이 한 45도 정도 되잖아요. 윗머리가 무조건 다 층이 많고 길다? 그러면 윗머리가 짧고 아랫머리가 길고 층의 분포도가 많다? 그럼 다 인크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크리스는 간단하잖아요. 층의 윗머리가 짧다. 그리고 윗머리가 짧고 아랫머리가 길다? 다 인크리스. 자, 유니폼.
유니폼은 어때요? 모든 머리가 다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 90도 우리 자격증 시험 칠 때 90도 커트 많이 해봤잖아요. 자, 요거 가지고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요 네 가지로 봤을 때, 두상에서 아무 곳에나 다 요 그라데이션과 유니폼과 인크리스가 있어요. 두상에서 봤을 때. 커트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요 위치 지역을 항상 알아줘야 돼요. 자, 요 부분이 경사각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때요? 인크리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죠. 내가 머리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요 각에 맞춰서 커트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층이 엄청 많이 나줘요. 왜? 두상의 아랫부분의 각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어때요? 90도. 90도니까 어때요? same layer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크리스. 여기는 어때요? 각이 그라데이션. 위에가 여기가 위에가 어때요? 요만큼의 각이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윗부분이 항상 뚜껑 지었다 느낌 들 그 부분의 처리가 요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요 그라데이션 요 뚜껑 처리를 잘 못해서 그 뚜껑 처리가 나온 거예요. 두상의 원리를 봤을 때 요 그라데이션이에요. 요 세 가지가 뒷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두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앞부분이 어때요? 앞부분이 여기가 어때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요 부분이 인크리스. 두 번째, 요 부분은 어디예요? same layer 유니폼. 그리고 요 부분이 어때요? 요 부분의 각이 요 각보다 요 각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그렇게 생각되시는 거예요. 요 모든 두상에서 요게 360도 다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원리를 가지고 커트를 하면 커트가 아주 쉽다. 근데 요 원리를 모르고 커트를 하다 보니까 뚜껑 머리도 나오고, 그 다음 층을 내가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층이 덜 나게 되고, 내가 층을 조금 들었는데 이 부분이 층이 강력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바로 요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기를 와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내가 가볍게 커트를 했으니까 어때요? 큐티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큐티클이 일어나죠.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큐티클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커트를 봤을 때 층의 분포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이 거친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의 층이 어디까지 나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커트는 저 정도 층이 났으니까 나도 바로 층이 그만큼을 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커트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요 거친 부분을 우리가 모든 머리를 당겨서 커트해가지고 요 거친 부분의 앞부분을 우리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요 안에 있는 부분. 층의 분포도가 만약에 좀 낮더라도 요 거친 부분을 우리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달았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페이스 라인에 모든 머리가 우리가 페이스 라인에 떨어진 머리를 어때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쇼커트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요 안에 페이스 라인 선이 살아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머리를 우리는 그 아랫부분에 요 페이스 라인에 머리가 떨어지는 선을 우리는 요 1차 가이드라고 말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요 총정리하면서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보는 눈을 알려주는 거는 거친 부분이다 하면 2차 가이드라인을 봐서 저 사람의 층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요 1차 가이드라인은 페이스 라인의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형태를 내가 라운드로 잡을 것인가 사각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원형으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어요 이거?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뒤에만 보시면 돼요. 자, 뒤에를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여기가 사각형이에요.
요 아랫머리가 여기 떨어진 머리를 우리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머리를 툭툭 털었을 때 어때요? 요 부분이 지금 라운드로 생겼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 1차 가이드라인과 요 제일 위 꼭지점의 요 부분을 우리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해요. 요 층에 있는 요 분포도를. 그걸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모든 커트를 봤을 때 저 안에 있는 2차 가이드라인에 요 분포도에서 내가 요 라운드로 나올 것인가 삼각형으로 나올 것인가 사각형만 봐도 내가 저 커트를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만의 8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배운듯이 랭스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요 3가지도 요즘에 아가씨 커트나 아줌마 커트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롱에서 요 3가지를 앞부분에 있는 쉐입의 요 높낮이를 할 때는 요 3가지가 꼭 필요해요. 과연 요 부분에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응? 요거요. 가파르. 어디가 가파라고요? 앞쪽이 가파라고 뒤에가 어떻게 돼요? 길어. 뒤에가 길어져요. 층이 많아요? 층이 적어요? 많아요? 그럼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가벼운. 아니 원래 그 라운드로 나올까요? 아니면 후대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전대각으로 나올까요? 후대각으로 나오죠. 자, 요 떨어지는 선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층을 어때요? 층의 모든 머리를 위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위로 당겨서 커트하니까 어때요? 모든 머리가 앞에가 짧고 뒤가 길어지는 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가 짧고 뒤가 길어지는 커트는 무조건 후대각 커트다. 후대각 커트면 어때요? 뒤에서 내가 봤을 때 어때요? 요 부분이 U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U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V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쪽으로 당겨서 커트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당겨서 커트했다는 요 머리가 옆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떨어지면서 요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커트는 어떤 사람들에게 커트를 해요? 숱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뒷부분은 층이 없고 앞부분만 층이 나는 사람들에게 요런 커트 해주고, 그리고 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역으로 요런 커트를 해줘도 되게 좋아해요. 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왜? 숱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 앞부분만 전체 레이어를 내주면 어때요? 요 숱이 없는 요 옆 사이드에서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숱이 많아져요. 그래서 역으로 숱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랭스가 점점점 랭스가 요거는 조금 층이 있는데 급격하게 요 V라인이 나와서 요 부분이 무게감을 쌓여줘가지고 더 무거워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역으로 요런 것들은 그렇게 가주셔도 좋아하더라고요. 자, 요걸 알았으면 요 부분이 어때요? 요 각보다 훨씬 조금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요거는 대각선으로 나왔으면 요거는 거의 U라인이 가깝게 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가 짧고 뒤가 길어진다. 내가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은 앞이가 짧아지고 뒤로 당기면은 역으로 뒤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르면은 무조건 요 라운드가 나온다. 자, 요런 커트는 대체적으로 어떤 커트가 나와요? 층을 아주 조금 나는 약간만 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런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하면 어때요? 요 앞쪽 부분만 층이 나오고 뒤에는 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하면 요 옆 사이드에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요 부분은 층이 나는데 요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요 부분이 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각을 위보다 아래로 이렇게 위보다 똑바로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층이 덜 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숱이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숱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제일 좋은 거는 나는
많이 안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커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층을 안 내겠다고 월랭스만 댕강 잘라주지 말고 1cm라도 요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해주면은 그 삼각김밥에서 바로 벗어나거든요. 그런 커트를 할 때 요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해주면 돼요. 자,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면 어때요? 요 아래보다 훨씬 요 아래만 커트 층이 나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런 선생님 커트. 앞에가 층이 조금 있고 뒤에 가면은 층이 아주 얇은 커트. 아가씨 커트. 아가씨들은 어때요? 층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층이 많이 없고 무거운 커트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형태가 저도 스타일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커트를 해줘도 아가씨들은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무거워서 이게 무거운 베이스로 깔아준 상태에서 거기서 질감 처리를 해서 약간 좀 샤프한 발랄한 느낌을 줘야 돼요. 요즘에 긴 머리나 이런 월랭스 커트를 많이 할 때는 이런 발랄한 커트를 잘 표현해줘야 손님들이 좋아해요. 댕강 일자 자르고 층을 이렇게 옛날처럼 자르는 게 작년쯤 해도 이 정도 먹혔는데 요즘 손님들 오면 너무 답답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스타일을 제가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질감 처리를 요즘에 전에보다 조금 많이 넣는 편이더라고요. 자, 요런 커트를 내가 봤을 때 요걸 앞쪽으로 내가 커트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모든 머리를 천재 축으로 법칙을 해서 당겼을 때 모든 머리를 내가 앞으로 당기면은 앞이가 짧아지고 뒤가 길어진다. 그리고 요 부분이 가파로면서 뒤에서 떨어졌을 때는 라운드 형태가 나온다. 뒤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당기면은 무조건 라운드 커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가 짧고 뒤가 길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요 뒤로 떨어지는 커트가 제일 어려워요. 앞에서 긴 머리 커트 할 때는 어때요? 쉬워요. 근데 버브 커트로 올라가면서 뒤로 당기는 커트가 많아져요. 뒤로 당기다 커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옆 사이드에 많이 뭉쳐버려요. 그 뭉치는 부분들이 바로 요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할 때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상고 버브 커트 올라갈 때 그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요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하고 역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당겨서 커트하면 어때요? 뒤가 짧고 앞에가 길어져요. 뒤가 짧고 앞에가 길어지면 어떤 커트가 나와요? 전대각 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대각 커트가 나오니까 뒤로 당겨서 대각 아래로 모든 머리를 대각 아래로 커트하니까 층이 분포도가 조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층이고 이 앞부분은 어때요?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어요. 앞으로 떨어지면서 층이 없는 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커트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가씨 커트 짧은 단발로 잘라가지고 모든 머리를 대각 아래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성 중년 여성 칼머리 약간 좀 앞쪽 부분이 쫙 떼지는 머리 그런 머리도 요 대각 월랭스를 잡고 대각 아래로 커트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무거운 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각 아래로 커트 요 아래 커트는 무조건 어떻다? 무거운 커트가 나온다. 저 사람이 45도, 30도 이렇게 들은 걸 관계없이 저 떨어지는 선이 무겁다, 가볍다만 보고 저 정도 거친 부분이 나온다 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바로 카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 기술은 왜 이렇게 호응이 없어? 집중해서. 자,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뒤로 당겨서 커트하니까 어때요? 요 각보다 훨씬 조금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아래가 훨씬 더 가파롭다는 거예요. 층의 분포도가 어때요? 뒤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뒤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와요? 뒤에서 봤을 때 콘케이브 라인이 이 부분이 어때요? 훨씬 중앙에 올라가고 양쪽 부분이 어때요? 양쪽 부분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층의 분포도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센터로 갈수록
센터로 우리가 자격증 파마 중간 부분을 말잖아요. 그 부분의 지역들은 이 부분이